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 TV의 우수근입니다. 네, 2021년 1월 8일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은 주권면제 이론,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을 토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고, 우리는 삼권 분립을 토대로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어느 양측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은 예측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또 한층 안 좋아지게 되고, 저는 줄곧 제 유튜브를 통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일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냉각이 되고 몇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월 8일 날 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엄동설안의 소환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막 엄동설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동설안이요, 건전한 양식과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한일 관계,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최악의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일 양국의 민심들이, 특히 우리 지혜로운 한민족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우려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런 전망이라든가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측면을 고려할 때는 정말 더더욱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저 개인의 생각을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냉철하게 중립적인 균형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한일 관계에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1월 8일 언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요, 팩트 위주로 보도하고 한일 관계가 상당히 당분간 냉각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파장, 정말 우려되는 최악의 파장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지, 아니면은 그 파장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일 관계,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무엇이냐? 앞으로 한일 양국 사이에서는요, 엄청난 소송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소송? 무슨 소송? 러시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일 양국 사이에 엄청난, 정말 골치 아픈, 해결이 쉽지 않은 소송이 러시를 이룰 만큼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월 8일의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네, 1월 8일의 법원 판결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외국 정부가 타국의 법원의 소송의 당사자가, 즉 피고 측이 될 수가 없다. 외국 정부는 피고 측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주권면제라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반인권 문제건 그런 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측은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측은. 어찌됐건 이번에 일본이라는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지금은 위안부 문제입니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강제노동 문제도 강제노동에서 피해를 본 군인이라든가 군속 가족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또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별로 안 남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몇 건 몇 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자,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측 법원 논리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 땅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본 정부의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 위안부 문제 배상 판결로 일본 정부를 피고로 만들 수 있었죠.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강제 노동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가족 친치라든가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사회는 수만 명에 이른다는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자 그럼 우리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소송 러시 뭐 너도 나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중간에서 그와 같은 소송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법률가, 변호사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측면을 바라볼 때 1월 8일의 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와 같은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법원에서 그와 같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선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측이 옳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것저것을 떠나서 한일 양국 사이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전이 전개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 정부에서도 소송하지 마라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남발하는 그런 악용하는 세력도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민심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한일 양국은 전례 없이 갈등 국면, 양국 민심까지도 정말 악화되는 그런 국면 속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에서는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런 것이 우려되니까 설마 쉬쉬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국민들, 양국 국민들에게도 다 공개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양국 정부가 그동안 좀 뭐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 아니 자기들이 너무 강경하게 자기들 입장만 고수했다라든가 등등등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타협점을 양국 국민적인 측면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왔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탓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관료들, 복지부동 무사한 일로만 일관하는 관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탓한들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다는 게 더 문제라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지혜를 모아서 이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전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걸어온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권 면제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소송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저와 같은 소송의 소송 당사자, 즉 피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그 일본이나 일본 국민들, 일본 사람들이 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 속에 놓여 있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현실이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